그 남자가 처음 내게 건넨 제안은 며느리 역할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였습니다. 돈도 준다 했고 식사 한 끼만 같이 해주면 된다고 했죠.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지만 그날 나는 그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처음으로 가짜 가족이 되었고 며칠 뒤엔 진짜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부탁으로 시작된 거짓이 어떻게 삶을 바꿔놓았는지 구독과 좋아요는 이 사랑이 이어지는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장미선 예순입니다. 30년 넘게 식당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과는 15년 전 이혼했고 자식은 없었기에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누군가가 날 기다려주는 일도 없는 삶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혼자 가게 마감을 하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 손님은 거의 없었고 청소를 마치려는 찰나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중년 남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눈빛, 단정한 셔츠 차림, 살짝 굳은 얼굴. 그 사람은 메뉴판도 보지 않고 된장찌개 하나요. 하고 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박재호 63. 그날 처음 만난 남자였습니다. 조용히 식사를 마친 그는 계산을 하면서 불쑥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 가게에 어머니와 같이 온 적이 있어요. 그때도 된장찌개를 드시고 아주 좋아하셨죠.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실 가끔 생각났어요. 밥 한 끼도 사람도 이상하게 따뜻했던 기억이라서요. 사장님 이름이 명함에 적혀 있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장미선 씨 정말 황당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혹시 오늘 저와 함께 병원에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엔 장난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표정은 장난이 아닌 절박함이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오늘 생신이십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셔서 요즘 많이 불안해하세요.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니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혼했다고. 그래야 외국 간 아들이라도 덜 외롭다고 믿으시니까요. 근데 오늘 결혼한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날이 되면 준비해보겠다고 그렇게 미뤄왔는데 이제 더는 못 미루겠어요. 몇 시간만 그냥 식사 한 끼 같이 해주시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그게 전부입니다. 거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말 부탁드립니다. 잠깐의 침묵 후 그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사례금입니다. 부담되신다면 안 받으셔도 돼요. 그냥 어머님이 웃는 얼굴을 보고 싶어서요. 왜였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에 그 눈빛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날 오후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 햇살 좋은 병실 안 흰 머리카락을 단정히 묶은 할머니가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이 사람이 제 아내 장미선입니다. 그 여사님 고복내 할머니는 천천히 저를 바라보시더니 두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참 곱구나. 우리 재호는 복도 많지? 이렇게 좋은 여자를 아내로 얻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왠지 모르게 가슴 한가운데가 먹먹해졌습니다. 그렇게 셋이 마주 앉아 병실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재호 씨는 어머니 앞에서 자연스럽게 제 숟가락을 챙겨주고 제가 물을 따르자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머니, 된장찌개보다 청국장을 더 좋아한답니다. 그 대사에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가짜 연기 속에서도 진짜 감정을 담고 있었어요. 병실을 나서는 길, 복례 여사님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하셨습니다. 고맙다. 내 아들 웃게 해줘서 고맙다.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아까 먹었던 병원 밥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어본 하루.
거짓이었지만 따뜻했던 시간. 그리고 그때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당신 얘기를 계속하세요. 다음 주에도 한 번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순간 저는 핸드폰을 쥔 채로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런 개혼자보단 둘이 사는 거겠지. 다음 주 화요일 정말로 박재호 씨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장미선 씨, 어머니께서 계속 당신 이름을 부르세요. 혹시 오늘도 시간 괜찮으시다면 잠깐만이라도 다시 와주실 수 있을까요? 고복래 여사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을 꼭 잡고 웃던 그 눈빛, 고맙다는 말에 담긴 따스함. 나는 깊이 고민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가볼게요. 이번엔 그냥 진짜 마음으로 가볼게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복래 여사님은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녀의 손등엔 작은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선이 왔어요. 박재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래 여사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와줘서 고맙다. 요즘 눈을 감았다 뜨면 다 낯선 사람들이 있는 기분이야. 그런데 너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여. 그날 나는 처음으로 복래 여사님의 머리를 빗겨드렸습니다. 어릴 적 엄마를 마지막으로 병간호해 본 뒤 누군가의 머리를 그렇게 정성껏 만져본 건 처음이었어요. 예전에 내가 살던 동네엔 미선이라는 예쁜 애가 하나 있었어. 항상 시장에서 엄마 도우면서 살던 아이였지. 복래 여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었습니다. 박재호 씨는 제게 슬쩍 시선을 주며 속삭였습니다. 그 얘기 사실 어릴 적 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이야기예요. 아마 그 아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 걸지도 몰라요. 식사 시간이 되어 작은 식판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죽, 반찬 몇 가지, 그리고 미지근한 물. 박재호 씨가 말했죠. 혹시 된장국이라도 끓여오실 수 있나요? 어머니가 그 맛을 기억하고 계셔서요. 그날 밤 저는 소박하게 집에서 국을 끓였습니다. 감자랑 애호박을 얇게 썰고 된장을 푼 국물에 천천히 마음을 녹였습니다. 재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거짓으로 시작된 인연인데 진심은 거짓말을 못하네요. 병실에서 고복래 여사님은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마술이 재호 아빠가 살아있을 때 매일 해주던 그 맛인데. 그 순간 재호 씨는 고개를 돌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없이 손등을 따뜻하게 감싸쥐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장미선 씨, 저 오늘 처음으로 어머니가 예전처럼 웃는 걸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고 그 순간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박재호 씨, 저도 고마워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누군가를 위해 국을 끓이고 누군가의 머리를 빗어준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가짜 며느리였지만 그 어머니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그 남자의 말투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내 안에 무엇인가 또 하나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 다녀온 다음 날 박재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미선 씨,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당신 드리겠다고 뭔가 챙겨 놓으셨대요. 집으로 잠깐 들르셔도 괜찮을까요? 조금 당황했지만 나는 조용히 수락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박재호 씨의 집은 깔끔하고 정돈된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은은한 소독약 냄새와 나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조용히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어머니가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작은 종이 상자 하나, 그리고 한 권의 낡은 노트. 그 안엔 고복래 여사님이 손수 적은
짧은 메모와 함께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미선아, 너랑 밥 먹던 날이 나는 참 좋았어. 꼭 우리 딸 같았거든. 그렇게 한 번만 더 따뜻하게 밥 한 끼 같이 먹자. 손글씨였지만 글씨마다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가슴 한가운데서 묘한 울림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존재였을까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박재호 씨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느끼셨어요. 그날 당신이 따뜻하게 손잡아줬을 때부터요. 거실 한쪽 사진 액자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옆엔 어머니가 그 사진 옆에 남긴 일기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일기를 펼쳤습니다. 그 안엔 박재호 씨에 대한 걱정, 그리고 언젠가 그에게 따뜻한 가족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에선 누군가 따뜻하게 웃어주는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저 어머니를 위해 부탁드린 거였는데 이상하게 저도 그날 이후로 달라졌어요. 밥을 차리고 기다리고 말 걸고 그 모든 게 진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재호 씨, 저도 그날 이후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어요.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건 결국 마음이라는 게 맞나 봐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는 부엌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오늘도 밥 한 끼 같이 하실래요? 이번엔 제가 대접하고 싶어서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제가 국을 끓일게요. 그날 밤 누군가의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식탁을 마주한 채 웃으며 밥을 먹고 그 식사 끝에 다음을 기대한 하루. 가짜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조금씩 진짜 마음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박재호 씨에게 다시 연락이 온 건 그의 어머니 고복래 여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미선 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어머니 병문안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병세가 좀 위중해지셨어요. 그 말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나는 그분의 손을 2번이나 잡았고 그분이 나를 며느리라 불렀던 순간들이 어디선가 진심처럼 남아 있었으니까요. 병원 병실 문을 열자 고복래 여사님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미선아 왔구나. 오늘도 예쁘네. 그 말에 나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저 위로해드리려 했던 만남이 어느새 내 마음까지 어루만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된장국 끓여드리고 싶어서요. 예전에 맛있다고 하셔서. 그래. 네가 끓여준 그 맛 그립다. 그날 밤 재호 씨는 병실 옆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사진첩을 참 아끼셨어요. 가끔 꺼내서 손으로 쓰다듬곤 하셨죠. 그런데 그 사진첩 안에 며칠 전 보니까 미선 씨가 찍힌 사진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요? 응. 지난번 어머니가 집에 오셨을 때 찍은 그날 사진. 당신이 2 손 꼭 모은 채 어머니를 마주보던 그 장면 아마 어머니는 진심으로 믿으신 것 같아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이라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누군가의 믿음으로 남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박재호 씨는 조용히 제 옆으로 와 앉았습니다. 미선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머니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으셨을 거예요. 감사해요. 진심으로. 병실에 작은 조명이 켜지고 복래 여사님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그 밤은 따뜻했습니다. 고요했지만 감정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죠. 그날 밤 혼자 돌아가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았고 나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인연이 거짓이 아니길 바란다. 그의 어머니의 믿음처럼 나도 누군가의 진짜 가족이 되고 싶다.
저 사람이에요? 오빠가 말한 그 미선 씨? 그날 병실에 예고 없이 나타난 한 여인. 정갈한 단발머리, 차가운 눈빛. 그녀는 박재호 씨의 여동생이자 고복래 여사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장미선 씨 맞죠?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 친절하시던데 도대체 무슨 사이세요? 그녀의 말투는 예의 바른 듯 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제 진심을 꿰뚫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재호 씨 부탁으로 몇 번 뵙고 있는 건 맞아요. 어머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했고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확히 말해주세요. 가짜 며느리 노릇하신 거잖아요. 어머니한테 그걸 숨긴 채.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박재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은영아, 지금 너가 말하는 거 너무 심했다. 오빠 엄마가 얼마나 속기 쉬운 사람인지 몰라. 진짜 며느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이건 거의 사기야. 사기. 미선 씨는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 없어. 오히려 우리가 부탁한 거잖아. 그의 단호한 말에 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괜찮아요. 박재호 씨 이 상황 당연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감당해야죠. 그 말에 은영 씨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 역할을 하실 생각이에요? 엄마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믿은 사람한테까지 또 거짓을 보여드릴 거냐고요. 그날 밤 나는 병원 근처 조그만 찻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박재호 씨가 다가왔습니다. 미선 씨, 내가 무리한 부탁을 했나 봐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게 고맙기도 했어요. 누군가의 가족처럼 불릴 수 있는 기회. 살면서 흔치 않잖아요. 그는 조용히 제 손등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그만두실래요? 그 질문에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단지 이 역할을 끝낸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복래 여사님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었고 의사는 오늘 밤이 고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선 씨, 오늘 같이 있어줄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혹시라도 눈을 뜨시면 당신을 제일 먼저 찾으실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의 불은 희미했고 창밖에는 겨울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복래 여사님은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계셨고 우리는 나란히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밤을 맞았습니다. 이런 밤, 예전에 어머니가 자주 말씀하셨어요. 남편 없는 밤은 길다고, 혼자 깨어있는 밤은 마음까지 서늘해진다고. 그가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마음, 이제는 알겠어요. 그땐 몰랐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의 손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는 익숙한 줄 알았는데 요즘은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어머니의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병실. 그 속에서 우리는 아주 천천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나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나는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숨결을 느낄 만큼 가까워졌고 그날 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레 서로를 품에 안았습니다. 단지 욕망이 아닌 지독히 외로웠던 시간 속에서 서로가 잠시라도 따뜻해지고 싶었던 그 밤. 괜찮아요? 응, 이상하리만큼 평온해요. 그는 이 말을 맞댄 채 속삭였습니다. 거짓말처럼 진짜 같아서 무서울 정도예요. 그럼 진짜가 되면 어때요? 그 밤 우리는 말보다 더 깊은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누군가의 허락도 사회의 기준도 필요 없는 두 사람만의 감정이었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새어든 아침 햇살이 낯선 따뜻함으로 병실의 한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깨어났고 내 옆에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는 박재호 씨가 있었습니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닌 잔잔한 위안이었습니다. 아침이에요. 내가 조심스레 말하자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밤새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정말. 어머니가 마지막처럼 잠든 그 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나는 대답 대신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병원복도 끝에서 다급히 걸어오는 은영 씨의 발소리. 그녀는 복례 여사님의 상태가 악화됐다는 전화를 받고 달려온 것입니다. 오빠 지금 상태가 더 안 좋아졌대. 산소 포화도가 너무 낮아서 곧 중환자실로 옮겨야 한대. 우리 모두는 침묵 속에서 병실로 향했고 복례 여사님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제 얼굴이었습니다. 미선, 아가 고맙다. 그 말에 나는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진짜 며느리로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순간 박재호 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미선 씨가 옆에 있어줘서 정말 얼마나 위안이 됐는지 몰라. 은영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갈 생각이야? 엄마는 지금 거의 의식 없으셔. 거짓된 걸로 위안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해? 은영아, 그건 거짓이 아니야. 내 감정도, 미선 씨의 진심도 이제는 더 이상 연기 아니야. 그 말에 은영 씨는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제가 빠지는 게 맞겠네요. 이젠 제 역할도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마음이 덜컥 무너졌습니다. 그 밤 이후 처음 느낀 공허함. 그 사람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한 손끝. 나는 그리움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장미선 씨는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그녀가 살던 고시원은 이미 짐이 빠진 뒤였습니다. 나는 매일 병원과 그녀의 흔적이 남은 장소들을 돌며 텅 빈 의자에 앉아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왜 아무 말 없이 떠난 거야? 복례 여사님의 상태는 점점 위중해졌습니다. 의사는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라고 했고 나는 매일같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머릿속엔 온통 그녀뿐이었습니다. 미선 씨, 나 당신한테 진심이었어요. 처음엔 어머니 때문이었지만 그 밤 이후로는 정말. 며칠 후 은영이가 조심스럽게 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그 여자한테서 왔어. 오빠한테 전해달래.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호 씨, 저 도망치는 사람이 되기 싫었어요. 어머니께는 죄송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그 진심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까봐 더는 곁에 있을 자신이 없었어요. 당신과 함께한 밤 저는 너무 따뜻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안녕히 계세요. 편지를 읽은 순간 나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나를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복례 여사님은 눈을 감으셨고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많이 부족했죠.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은 따뜻한 아들로 남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장례식이 끝난 뒤 나는 다시 미선 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방 소도시의 작은 찻집에서 그녀가 있다는 소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조용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장미선 씨였습니다. 작은 찻집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단번에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조용히 차를 내리던 그녀, 장미선 씨. 재호 씨 여긴 어떻게... 찾았어요. 당신을 꼭 다시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미련 없이 떠났는데 왜 다시 온 거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당신이 없는 하루는 상상조차 안 됐어요. 어머니도 마지막엔 당신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셨고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호 씨, 우린 너무 많은 걸 잃었잖아요. 그게 다시 감당될까요? 저는 감당할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다 버리고 저랑 이 찻집에서 조용히 살아볼래요? 나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네. 만약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아요.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생강차 한 잔 드릴게요. 오늘처럼 마음이 흔들릴 땐 따뜻한 차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날 우리는 찻집 한켠에서 조용히 앉아 다시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단단했고 나는 예전보다 더 진심이었습니다. 장미선 씨와 나는 그 소도시 찻집에서 조용한 나날을 이어갔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차를 우리고 낮에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이런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고마운 줄 이제야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대답했죠. 당신 옆이어서 그런 거예요. 이 조용함이 살아있다는 실감이 나요. 하지만 어느 날 서울에서 온 등기우편 하나가 우리의 평온한 시간을 흔들었습니다. 봉투 속엔 고복래 여사님의 유언장과 고인의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 재호야, 나중에라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분명 내가 진심을 따라간 거라 믿는다. 나의 마지막 소원은 내가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 여자가 너를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면 나는 그 사람을 내 며느리로 인정할게. 그리고 내가 이 일기장을 꼭 읽었으면 좋겠구나. 거기엔 내가 말하지 못했던 후회와 바람이 담겨 있단다. 오늘도 재호는 혼자 밥을 먹는다.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저리다. 내가 너무 엄격했던 걸까? 아직도 아버지 없이 키운다는 죄책감에 아이처럼 굴 때가 많다. 가끔 재호가 말없이 방에 있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물만 내어주곤 했다. 그 애는 마음이 깊다. 그만큼 외로운 아이다. 언젠가 이 아이 옆에 밥을 챙겨주고 말동무 되어줄 사람이 생긴다면 나는 그 사람을 꼭 안아주고 싶다. 그날 밤 나는 미선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며느리로 받아들였어요.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아보셨던 거죠. 그럼요. 어머니는 누구보다 마음이 깊은 분이셨어요. 며칠 뒤 우리는 작은 예복을 입고 찻집 앞 정원에서 조용히 약속을 나눴습니다. 장미선 씨, 제 곁에서 남은 삶을 함께 해주시겠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박재호 씨, 그 따뜻한 손 놓지 않을게요. 늦게 핀 꽃이었지만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봄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겨울을 지나 다시 피어나는 온기의 기록입니다. 잊혀진 이름들 속에서 다시 시작된 황혼의 사랑 당신의 봄도 지금 어디선가 시작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의 따뜻한 시작이 됩니다.